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감시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던 게 1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방송할 때 이제 보유 종목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제가 지금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길게 보는 관점으로 좀 홀딩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었는데 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 좀 더 오래 봐야 될 것 같다. 제가 보는 이제 기준은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고점까지를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취임식 하고 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했을 때는 팔아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를 이제 보고 보유를 홀딩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좀 분위기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1월 27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좀 장기화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몰빵으로 매매를 하다가 비중을 그때 확 줄였습니다. SG를 일단 200만 원으로 줄이고 그다음 중동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SY를 500만 원으로 좀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 나머지 현금을 한 500만 원 정도 그때 방송할 때 제가 근래 들어서 7월 16일인가 그때부터 해서 현금을 500만원 가지고 있는 건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몰빵이나 혹은 뭐 두세 종목으로 나눠 가지고 풀베팅을 했었는데 그때 비중을 좀 줄였었고요. 이때는 뭐 다른 무슨 악재가 있었어가 아니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받는다기보다는 상승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생기면 방송하겠다 이랬는데 저 때문이 아니고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뜻하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계엄령 선포가 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예전에 IMF 때라든가, IMF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증시가 급락에 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V자로 쫙 떨어지는, 그때 하고, 이때 이게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차트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볼까요? 그때가 되게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여기 지금, 월봉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주 크게 떨어진 겁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거의 수직 낙하하는 이런 그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게 2019년이죠.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위기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떨어지는 이 부분, 이게 월봉으로 봐서 이렇지, 주봉으로 2019년을 한번 볼까요? 2020년 초죠. 이때 제가 장사하다가 마트를 접었을 때니까, 저도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은 뭐 모든 장사가 다 문 닫을 판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4월달에 폐업을 마지막 폐업하면서 이제 문을 닫아버렸고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폐업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저는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때 급락했던 이 부분 이런 느낌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방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워낙 돌발적으로 발생했고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예측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자면 코로나 때 보시면은 주봉상입니다. 이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이렇게 급락해서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마비돼가지고 심각한 위기에 빠져가지고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급반등을 해버리죠. 이렇게 V자 반등으로 급반등을 하고 나서 이게 반등하고 나서 여기 끝이 아니고 위로 올라간다는 게 이제 이게 특징입니다. 이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2008년도 때도 마찬가지고 IMF 때도 마찬가지고 급락은 지구의 종말이 올 것처럼 막 떨어집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최저치에 가면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다 던지자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빠졌던 부분이 다시 반등을 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위로 올라간다는 이런 현상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월봉상으로 볼까요? 2008년도 때 이때 서브프라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떨어졌다가 우리나라는 뭐 이제 직접적인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올라와서 여기서 횡보를 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빠졌다가 위로 한참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2008년도에 미국이 망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빠졌다가 이걸 회복하고 나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갖고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이 나오죠. 이게 지금 다우지수로 봤을 때 떨어졌을 때 저점이 7,000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43,00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6배 정도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살면서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걸 자주 겪습니다. IMF 때는 제가 본격적인 투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지만 적어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다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럴 때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인 많은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때를 보면 급락했다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급반등해 갖고 올라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국내 증시가 아주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봉으로 보자면 이 부분이죠. 이때입니다. 지금 계엄령 선포가 12월 3일이었었어요. 12월 3일 밤에 10시 반에 대통령 담화가 있었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계엄된 거는 증시가 작동된 건 12월 4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이날 저녁에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 갭으로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심각하게 안 빠졌죠. 12월 4일에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심지어 반등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엄 선포를 했지만 잘 해결됐다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제가 증시가 변했는 걸 그냥 추적해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일하느라고 자세히는 못 봤지만 일봉상 느낌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어느 정도 계엄군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계엄 사태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진정이 되는 국면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확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분위기가 뭐냐면은 시위가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도 물론 영향을 주죠. 환율이 원화 가치가 급락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불안하니까요. 팔고 떠나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증시가 급락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급락할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급락하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위도 평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외국에는 만약에 계엄 선포되고 나서 시민들이 시위를 한다 그러면 뭐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과거에 우리가 광주 사태 때나 그 이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체류탄이 난무하고 경제가 마비되고 노동자들 파업하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탄핵 정국으로 간다 그러면 혼란스럽다 이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증시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경험해봤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가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국민들이 다 몰려가고, 그때는 탄핵시키지 말라고 국민들이 전 국민이 나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키기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해서 탄핵 정국이 뒤집어지면서 안정을 찾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심각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대통령이 이거 권한을 중지시켜버려도 총리 권한 대행으로 해서 통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오히려 더 조용하게 잘 지나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자꾸 이상한 거 뭐 이런 거를 올리고 이런 사건이 없어지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갈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차분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모습들도 보면은 응원봉 들고 나와가지고 축제 분위기로 아파트 노래가 흘러나오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이 외국에서 만약 이 영상만 봤을 때, 아,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뭔가 축제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부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뛰어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축제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아마 지금 표결에 들어갈 것 같은데 탄핵될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겁니다. 통과돼야 하고요. 이건 어떻게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 전국을 예상을 해보자면 국회에서 탄핵 통과가 된다고 보고는 되고 나면 이제 탄핵 전국으로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국무총리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또 태클을 거니까 총리는 부총리가 또 권한 대행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국무총리 뭐 부총리 다 없어도 대한민국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민들입니다. 제가 일하러 가서 일하고 있고,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일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냥 흘러가는 게 차분하게 흘러갈 겁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죠.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해가지고 정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정시의 우호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고 나니까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현재 보시면 12월 4일부터 작동했다고 가정을 하자면 12월 4일이 이날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줄 거는, 옆줄 거는 이 줄에 해당하는 이날입니다. 12월 4일에 빠졌다가 그 다음 12월 5일날 살짝 오르는 하다가 급락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급락한 시점보다 계엄령 선포했던 이날보다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거래소 지수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단기적으로 악재를 반영하고 되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밑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야당하고 대통령하고의 갈등 부분이 오히려 해소가 돼버리죠. 탄핵에서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몇 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거 시간이 한 5,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권한이 중지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국군 통수권자의 뭐 위협, 계엄령 이런 위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국정에 아주 우호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전부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오히려 더 이전보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기 이전에 갈등이 심각한 그때보다 오히려 더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악재가 해소되고 오히려 호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악재 부분이 해소되고 방향을 돌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때 떠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계엄 선포되고 나서 앞으로 발생되는 일은 대통령 계엄령이 이제 군인들이 만약에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계엄령이 장기화됐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시위를 하고 좀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평화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악재는 없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정시에서 가장 계엄령으로 인해서 호재성 종목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봤던 건 딱 하나였었어요. 이재명 관련주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건 모르겠고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 관련주를 쭉 이제 봐놨던 게 있기 때문에, 정리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종목의 가장 대장은 동신건설로 봤어요. 그 다음에 에이텍이었고, 제가 아는 종목 이 두 종목, 나머지도 있었는데 뭐 형제, 엘리트, 가사고 이런 종목은 점으로 못 갔죠. 다 밀리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 점 상한가 같은 게 동신건설이었어요. 오리엔트 종목 점으로 갔나요? 아, 이때도 갔네요. 오리엔트 종목 워낙 저가 종목이니까 얘가 제일 대장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오리엔트 종목, 오리엔트 바이오는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공장 다닐 때 그때 오리엔트 시계 여기서 근무를 했었고, 정치 대선 출마할 때도 오리엔트 바이오인가 오리엔트 중공인가 이 회사에서 출정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재명 관련 대장격으로 해서 오리엔트 전공이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너무 저가 종목이라서 제가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별로요. 이게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제가 많은 종목 중에 가장 대장격이라는 종목이 동신건설로 봤었습니다. 점 상한가 갔었죠. 그래서 이날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날 정시가 열리기 전에, 정시가 뭐 늦게 열리느냐 마느냐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정시가 정상적으로 열렸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뜬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어떤 종목을 사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왜냐면 그 당시 때 제가 현금이 500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날이죠. 뭐 거래량도 그렇게 안 터지고 바로 점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쯤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이날도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도망쳐버리고 나면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죠. 이때는 단타하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때 들어갔어도 뭐 35,000원이니까 그냥 7만원까지 갔으니까 이때 들어갔어도 2배 먹었겠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그 다음날 바로 밀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시면 꼬리 보시면 밑에 있죠. 밀렸다가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이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탄핵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바로 대선이 대통령 탄핵된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 바로 대선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그럼 대선 관련주가 뜨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시가 지수가 보시면 밑으로 계속 빠지잖아요. 급락하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대선 관련주밖에 없다. 그럼 뭐가 좋으냐 했을 때 이재명 관련주가 가장 유망하다. 대통령 가능성이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에 탄핵 부분의 뉴스가 나오면서 급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밀어올리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들어갈 수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던 부분은 탄핵 부분으로 해서 지수가 급락하니까 이때 그 다음날 12월 5일날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던지기에는 좀 못하다. 제가 가진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이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유효한 재료기 때문에 정시가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 생각했으니까 홀딩으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이재명 관련주 쪽에 동신건설 들어가려고 봤는데 점상한가를 2번 쳐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할 때 이때 단타로 이제 재건 관련주 쪽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동신건설이 좀 밀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정시가 빠질 때 이때 제가 재건 관련주 쪽에 SG 쪽에 여기서부터 아마 단타로 해봤는데 계속 밀려갖고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이때 손실이 얼마까지 났냐면 이날 지수가 가장 급락했던 이날 마이너스 300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잔고가 1217만원이었는데 이거 마이너스 300만원 빼면은 930만원인가 940만원까지 잔고가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묶어 죽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손 쓸 수가 없다. 이러니까 포기를 했었는데 포기했다기보다는 그냥 홀딩이다 그러고 일이나 해야지 덮었는데 다행히 급반등이 나오면서 손실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아직까지 완전 만회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조금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다. 이렇게 흘러왔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잔고를 보시면 나름 힘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뭘 한 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명태균 씨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령 선포라는 그런, 황당하고, 처음 뉴스 들었을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새벽에 친구들이 카톡으로 계엄하고 시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대학교 때 이제 제가 대학교 시절에 광주 사태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대구에 살았지만 시위에 학교 가면 거의 최루탄이 난무했었습니다. 주변에 상가 이런 데 전부 다 최루탄이 터지면은 최루가루 뒤집어 쓰고 콜록콜록 끓이면서 학교 다니던 그런 시절 공부도 별로 못했었죠. 맨날 북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길래 새벽에 잠 깨고 카톡 보다가 야들이 무슨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계엄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고는 잤는데 아침 일어나보니까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고 이제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인 부분은 뭔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는 주식 방송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재명 관련주인 대장적인 종목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저가형 종목을 노리자면 오리엔트 전공 잡아가지고 이때 점이니까 못 샀겠죠. 이때는 못 샀고 이때쯤 잡아가지고 들고 있었으면 2,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 갔으니까 3배 먹었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보면 밀리고 이렇게 하면 정시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불리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부 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IMF 때도 물론 있겠지만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까지 급락했다가
되돌린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래서 똑같은 이런 급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경험치를 축적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무슨 악재가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유사한 뭔가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일단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홀딩 하느냐 아니면 손실 보고도 다 던지느냐. 이때 만약 던지기로 결정했다면 빨리 던져버렸다면 손실은 쫓겨났겠죠. 대신에 급반등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이때쯤에서 팔고 손실이 난 상태에서 다 팔아버렸다면 이제 살려고 보면 괜히 팔았네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해가지고 이 악재가 장기적으로 길게 봐서 아주 심각하냐,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냐 판단하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싶으면 비중을 줄여가지고 홀딩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꾹 참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갔던 부분이고요. 이때 당시에 가장 유망했던 거는 이재명 관련주가 가장 유망했습니다. 보시면 뭐 볼 거 없죠. 오리엔트전공이 지금 이게 1,000원 가고 있다가 현재 6,000원대 갔으니까 6배 정도 올라가 얘가 대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보시면 동신건설이 2만원 하고 있다가 지금 6만원 갔으니까 3배 갔죠. 이게 그 1등 그룹에 속합니다. 에이텍 마찬가지로 37,000원, 15,000원 가고 있다가 지금 37,000원이니까 3배 갔죠. 거의 3배 찍고 내려왔으니까 요거는 동신건설보다는 조금 밑에 종목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종목들도 다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뭐 그 한동훈 관련주 같은 경우도 파스넷 같은 경우에 뭐 7,000원 정도 하다가 이건 그 여당 쪽에 문제니까 한동훈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 대선을 한다면 야당에서 대통령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관련주는 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어올리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이런 정도, 그래도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여권의 대권 주자 1번 주자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현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느낌의 뉴스 자꾸 나오니까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씨 화천기계가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관계는 없지만 일단 얘가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신성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 뒤늦게 올라가려고 딱 시도해 봤는데 구속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종목 꽝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그 김동연 관련주 요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대선할 때 위전 관련이 아니죠. 선거법 위반인가 뭐 해가지고 그 구속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통령 출마를 못하는 요런 뉴스가 터졌을 때 요렇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SG글로벌하고 PM풍년 요때 올라갔었죠. 그리고 윈하이텍 요렇게 올라갔었는데 이재명 그 대표가 그 다음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얘가 뒤로 빠졌는데 다시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지지율 상으로 보면 그 야당에서 2그룹입니다. 2위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없다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망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년 2월 달에 그 구속 1년 나왔던 재판 2심 재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 만약에 구속이 떨어져 버리면 대권 출마를 못하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망한 후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도 지금 뒤늦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 여당 쪽에는 한동훈 대표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유망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진양산업이 쭉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안철수 의원도 그 대권 후보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거니까 항상 나와가지고 계속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안철수 지지자였기 때문에 출마할 겁니다 하면 또 나오겠지만, 이제 이쪽은 제가 약하게 보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합당해버리는 바람에 당선됐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쪽도 어렵다. 그냥 가만 안 놔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미역국을 너무 많이 먹었죠.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힘듭니다. 제가 지지자이지만 저는 아직도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지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끼는 사람이지만 대권 후보로는 좀
요번에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만약 대통령 선거 쪽으로 다가가면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쪽은 아는 것 같지만 이쪽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또 KNN 같은 경우는 그 홍무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인데 이것도 이제 여권의 보수 쪽의 후보다 보니까 홍정욱인가 뭐 그 관련주입니다.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림이 나온다. 유승민 관련주도 아마 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유승민 관련주는 대신정보통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에는 홍준표 관련주도 뭔가 있지 싶은데 안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그 이준석 관련주도 지금 반등하려는 그림이 나오고 살짝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요것만 봤을 때는 그 이제 탄핵이 되고 나면 다음 대선이니까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왜냐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다른 거 들어갈 마땅한 게 잘 없으니까 이제 대선 때 지수가 밀릴 때마다 대선 관련주 쪽으로 올라가자. 요런 그림이 나오는 요런 흐름이다까지가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있었던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방송을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11월 27일에 방송하고 지금 12월 14일이니까 상당히 이제 거의 한 보름 넘었죠. 그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을 계속 못했던 이유는 저도 지금 그 12월 달이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마지막 달입니다.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좀 복잡한 일도 있고 그리고 날도 춥고 이러니까 또 일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쉬었다 가자 이런 느낌으로 어차피 이제 3개월씩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직에 가장 그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계약직은 해봤는데 개인 사업만 계속 하다가 직장 생활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했던 거는 이제 그때도 한 3개월 정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청소하고 이런 쪽 일이다 보니까 몸서는 일이다 보니까 3개월 계약직으로 이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직의 그 단점은 3개월 뒤에 잘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 장점은 3개월마다 그만둘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거 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일 별로 안 하고 그냥 그 대충 시간 때우고 월급 받는 이런 정도의 일을 했다면 잘리면 제가 손해겠죠. 그냥 월등하게 버티면 월급 나오니까 월급도 뭐 거의 한 200만 원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 돈 많이 좀 최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했었는데 몸이 너무 뒤인데 날도 춥고 이런데 뭐 일한다고 수고했다 소리도 못 듣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만두면 내가 제일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약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12월 말까지 하고 계약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계약 끝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그 장기 투자 관점의 매매 요거를 이제 또 일단 중단하고 이제 그 당일 매매로 한 3개월 정도 또 쉬어야죠. 그러니까 꽃피는 봄이 올 때까지 12월 말에 끝나면 3월 달까지 춥습니다. 보통 계절상으로 보면 3월이 봄이다 이렇게 하는데 3월까지 꽃샘 추위해갖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쉬고 그다음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4월 달에 또 일하러 가면 되죠. 뭐 청소할 수 있는 빌딩은 많으니까 여 부산에 여기 뭐 빌딩 새고 생긴 빌딩이고 센텀 가면 널린 게 빌딩입니다. 빌딩 청소 그 한 7, 8개월 경험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는 다 배웠습니다. 이제 돌돌이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월부터는 그 매일 방송을 거의 하는 쪽으로 해서 당일 매매 그러니까 시장을 매일 쳐다보면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두서없이 방송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십시오. 제 방송이 대본을 짜놓고 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막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막 말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데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도 해보고 장기 투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타로 하게 되면 바로바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매매가 좀 잦은 매매를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팔고 나면 떠버리고 또 따라가면 밀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되게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받고 하고 나면 항상 역방향 탑니다. 팔고 나면 올라가 버리고 이상하게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가면 또 내려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팔고 나서 그때 왜 팔았을까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SG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12월 4일날 12월 4일부터 계엄 증시였으니까요. 자, 여기서 빠질 것 같다 싶어갖고 팔면 이때죠. 떨어질 때. 팔아보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죠. 그럼 12월 4일보다 12월 4일이 여기입니다.
지금 12월 4일보다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타로 매매했다면 제가 여기서 팔았을 거고 다시 사면 여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단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악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 화면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눌러보면 되니까 버튼만. 팔아보면 쭉 빠질 때 던져버리니까 공포감에 이때 팔리게 되고 다시 급등할 때 이때 사면 여기 사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사고 지금 있으면 와 그때 살 걸 이게 되죠. 여기서 팔아보는 이게 이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이때 가만히 있었으면 그 위에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타는 그게 가장 단점이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장기 투자 개념으로 7월 16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길게 보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손실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제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당일 매매를 하자면 단타 매매를 한다면 하루에 10대분씩만 매매는 이건 안 할 겁니다. 적어도 데이 트레이딩에서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이런 개념을 할 건데 그렇게 한다면 팔고 싶을 때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내하는 게 조금 더 나아질 거고요. 그 다음 막 올라갈 때 사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익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조금 이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장단점이 서로 믹스가 돼 갖고 의사결정하는데 제가 판단해가 결정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의 단점은 이게 급락하는 모션이 나왔을 때 바로 대처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일하고 있죠. 그래서 일하다가 가끔씩 보면 쭉 빠져 있으면 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붙들고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점인데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다 보니까 안 팔아놓으니까 오히려 올라가가지고 손실이 만회되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있었더니만은 비록 손실은 좀 났지만 거의 손실을 다 회복하니까 이제 올라가는 이 부분은 붙들고 있으면 수익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 팔아붙다면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면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다시 또 밀릴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달부터는 그 일자리 그만두고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해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때는 아마 거의 매일 방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를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을 다양하게 이때 샀고 이때 팔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그 12월 말에 다시 한번 더 그 확실하게 결정되면 아직까지 사표는 안 썼습니다. 결정되면 12월 말에 방송 한번 하면서 장기 투자 매매는 여기 지금 단기 투자에서 장기 투자로 넘어왔는데요. 앞으로는 그 장기 투자는 또 한 3개월 정도 보류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입니다. 해서 방송을 하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두 가지를 다 해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믹스 시켜가지고 그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저한테 좀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수많은 종목에 수많은 매매를 해보면서 제가 사고 파는 종목은 한정적이지만 많은 종목들을 다 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뭐 이재명 관련주가 뭐고 뭐 오세훈 관련주가 뭐고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지금 또 대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이렇게 막 행보하고 있다가 막상 대선이 된다 그러면 대선 관련주들이 다시 뜨겠죠. 그럴 때 뭘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는 이건 장점이다. 저한테 그 경험치 그 코스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체중과 맞먹는 금덩어리를 가져오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kg 같으면 60kg가 되는 금덩어리를 나한테 주더라도 내가 경험했던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치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에서 경험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의사결정하는데 차트 줄 끊는 거라든가 오만 기법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경험해봤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코로나를 경험해본 사람은 다음에 코로나와 유사한 또 다른 무슨 그 바이러스성 이런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게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다시 단기 투자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부터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제가 손실을 봤는지 1194만 원이고요. 이건 굳이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때는 거의 팔질 않았고요. 이때 팔지 않았고 그 다음 여기 내려올 때 이때쯤
이제 SG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때쯤이죠. SG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면서 SY는 비중을 줄이고 SG를 중심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SG는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있지. 몰빵을 했다가 이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군요. 여기서 몰빵했다가 급락하면서 엄청 손실 났는데 그 다음에 반등해갖고 위로 튀어올라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회복했던 적이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몰빵하면 항상 급락해갖고 손실 났다가 그 다음에 급등하면서 회복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쭉 빠지면 이건 또 다른 기회가 올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쯤에서 뛰어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SY는 비중을 줄이고 SG를 비중을 늘렸어요. 늘렸는데 더 빠질 때 이제 손실이 엄청 커졌겠죠. 몰빵으로 다 더 잡아버렸으니까 비중을 늘렸으니까 손실이 가져가고 한 300만원까지 마이너스 났는데 결국 이 SG라는 종목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기 이쯤에서 잡았는데 다시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금요일에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다시 한 800만원까지 가지고 있다가 줄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손실을 많이 하는데 SG가 상당한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Y 같은 경우는 아무 일 없어가지고 중동의 전쟁이 끝나가면 올라갈 것이라고 잡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큰 일이 생겼죠. 그럼 내려가 버리면 올라오기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5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이때 SY는 비중을 오히려 더 줄였습니다. 200만원으로 확 줄이고 SG 쪽으로 비중을 확 담았습니다. 담고 얘는 반등을 별로 못했죠. 그래서 이게 종목을 손실이 봐가 이때 잡았던 거니까 손실을 봐갖고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비중을 줄이면서 그나마 손실을 줄였고 SG 쪽으로 해서 비중을 여기쯤에서 비중을 더 잡아가지고 급 반등하면서 이게 참 운이 좋은 거지 이렇게 돌아 올라간 거는. 근데 이 종목은 3번이나 경험했어요. 이때 빠졌을 때 몰빵했다가 빠졌을 때 손실 났는데 회복했고 이때 몰빵했다가 손실 났는데 회복을 했었고 마찬가지 지금도 급락할 때 몰빵했다가 다시 몰빵은 아니지만 비중을 늘려갖고 다시 회복을 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한테 상당히 궁합이 맞는 종목이고 지금은 비중도 조절해놨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이제 시장이 지금 지수가 빠질 때 따라 내려갔다가 지수가 돌아 올릴 때 바로 반응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지수가 회복하는 탄력이나 얘가 조금 더 느리긴 하지만 거의 회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지수가 반등한다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 지수가 반등하는데 거꾸로 내려가고 있으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SG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야기가 그렇게 됐죠. 잔고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그 잔고를 보시면 1194만원이고요 1194만원에서 마이너스 23만원입니다. 이 마이너스 23만원은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 어제까지 오늘까지가 되니까 12월 13일입니다. 금요일로 장이 끝났죠. 11월 27일부터 해서 12월 13일까지의 변동된 잔액이 마이너스 23만원이었다. 그러니까 손실 났던 부분을 대부분 다 회복했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제가 가진 종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앞으로 유망한 테마 부분,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종목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Y는 제가 여기서 500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11월 20일 5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급락하는 이 흐름이 나올 때 여기쯤에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손실이 상당히 컸지만 이건 이제 SG 쪽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얘를 확 줄여갖고 200만원으로 줄여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다음 SG는 여기서 떨어지는 이 즈음에 요즘 줄거는 대충 요 즈음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늘렸다가 한 800만원까지 늘렸다가 지금 반등해갖고 금요일에 제가 다시 비중을 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하나에다가 지금 다 담기에는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하자 이런 의미로 그 비중을 조정해갖고 올라갈 때마다 쭉쭉 팔아가지고 비중 줄여서 현재 한 500만원 정도로 비중을 조절해놨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SG를 비중을 늘렸고 SY를 비중을 줄였다. 그리고 이제 현금 가지고 있던 요 부분은 515만원 갖고 있었는데 현금을요. 우리가 매수하다 보니까 지금 종목을 추가로 2종목을 더 잡았습니다. 유신하고 한미글로벌인데요. 요건 잡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한미글로벌은 여기 급등할 때 이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한미글로벌은
글로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무슨 기업하고 연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이 들어간다면 딸려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또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그 건설업 중에 설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업종 중에 보시면 시가총액도 뭐 2천억밖에 안 되고요. 790만 주니까 유동물량도 별로 안 되죠.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 실적 부분이 부채 비율, 유보율도 뭐 나름 괜찮은데 실적이 보시면 계속 항상 뭐 급등은 하지 않지만 나름 괜찮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34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자꾸 밀리냐면 수급에서 밀립니다. 매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얘가 뒤로 자꾸 빠집니다. 매수를 안 하고 가만 놔놓으니까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팔아가고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편입시키면서 세력들이 끌어올렸어요. 올렸는데 악재 터지면서 쭉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올리기 때문에 얘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 한미글로벌은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해갖고 거기 기숙사 건물도 짓고 막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관련주, 중동 관련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중동 뉴스도 보시면은 저거죠.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휴전 하는 쪽의 뉴스가 아주 비중이 높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거의 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의 말을 빌리자면 거의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혹은 정전이 거의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와갖고 만약에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휴전했다, 정전했다 이러면 관련주가 들썩한다는 얘기죠. 올라갔다 다시 왜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재료 노출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호재로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우디 쪽이나 중동 쪽 건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단돼 있던 게 다시 시작된다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재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중동 관련주이면서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런 의미로 한미글로벌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200만 원을 편입시켰고요. 이건 이제 그 SG 쪽으로 몰빵하기에는 SG가 위치가 지금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치가 몰빵하기에는 여기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1,500원짜리가 3,000원 찍고 나면 거의 2배입니다. 2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통 그 제대로 탄력을 받으면 3배까지 가니까 4,500원까지 찍는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서 몰빵을 해갖고 4,500원까지 노리기에는 현재 위치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매물도 많이 있고 현재 위치가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빵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중 500만원 줄여놓았고 그럼 추가로 뭔가를 더 잡아야 되겠는데 관련되는 종목을 잡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연결되고 중동에도 연결되는 한미글로벌을 일단 200만원을 신규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유신을 235만원 지금 잡았는데요. 유신은 거래량 보시면 34,000주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잘 나온 거예요. 보통 2만 주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거래량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양봉이 연속해서 지금 3개나 나오고 있죠. 좀 강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움직이는 건 또 아니고 그 다음 중동 쪽도 한미글로벌보다는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아닌데 왜 올라갈까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지금 남북경협주 쪽으로 묻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남북경협주 제가 좀 이따 그 테마주 말씀드릴 때 그때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움직이는 유신의 이 그림은 남북경협주 과거에 월봉으로 보시면 이때입니다. 2019년도인가 이때 지금 급등했죠. 4만원까지 찍었었죠. 이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판문점 거기서 남북 회담할 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남한의 철도 기술이 상당히 좋으니까 KTX를 백두산까지 깔아서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철도 관련주들이 그냥 막 달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게 이제 2만원짜리가 4만원 2배 찍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유신의 그때 그 임원이 북한의 철도를 다시 깔기 위해서 그 현지 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관계자들하고 답사해갖고 이제 북한의 현재 철도 실태가 어떠냐를 조사로 갔는데 그때 유신에서 가느냐 한국종합기술에서 가느냐 도하엔지니어링에서 가느냐 이 갖고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가 서로 이제 대장이라고 막 이 세 종목이 싸웠습니다. 도하엔지니어링하고 한국종합기술하고 그 다음에 유신하고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유신에 있는 임원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이 가갖고 북한 철도 실태 다 파괴해갖고 이제 공사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해갖고 바뀌고 윤석열 정부 바뀌면서 꽝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나가리 됐었는데, 그래서 다시 남북 경협주가 움직인다면, 철도 관련해서 뭔가가 움직여진다면 이 종목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유신을. 그래서 유신 235만원 잡았고, 그 다음 현금이 지금 54만원인데, 이거는 매매하다 보니까 다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건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우지간 1194만원으로, 현재까지의, 어제까지의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현재 상황을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은 SG 한 500만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 SY가 한 200만원, 한미글로벌 한 200만원, 그 다음 유신 한 230만원 정도, 대충 요렇게 현재 잡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시간이 지금 한 45분 가까이 됐는데, 앞으로 유망해 보이는 테마에 대해서, 이 테마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이런 거 지금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일단 가장 유망한 섹터는 조선이죠. 지금 조선에 보시면 현대미포조선 보면 답이 나오죠.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죠. 이 월봉을 보시면 사상 최고치죠. 그러니까 조선 관련주들이 좋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미국의 군함 같은 거를 이제 한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바람에 이제 조선 관련주가 뜨기 시작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지금 조선이 잘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 좋은데, 이 들어가긴 참 뭐 하죠, 지금. 이 조선이 중국하고 경쟁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 이때 이제 저가 종목은 일손 같은 종목 올라갔었고, 그 다음 뭐 하나엔진이라든가 현대임스 이런 종목이었는데 들어가기 조금 그렇죠. 근데 조선이 그나마 유망하고, 그 다음 반도체 쪽은 이게 보조금 지급 중단 뭐 이런 것들, 그다음 2차전지는 테슬라면 좋지.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또 밀릴 가능성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이런 쪽도 지금 그 보시면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보시면 겁나가는 그림이 나왔죠. 이건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그 방산 쪽은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크라이나 쪽의 문제가 종전돼 버리고 나서 중동 전쟁이 끝나버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버리면, 전쟁 다 끝나보고 나면 각 나라에서 무기를 막 늘려야 될 필요성이 또 싹 사라지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K방산 아무리 좋더라도 수출이 막 급격히 될 지금까지는 급격히 됐지만, 그래서 올라갔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건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IG 넥슨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뭐 시장이 불안하다는 핑계 겸해서 다 빠져버렸고, 그 다음 뭐 원전 관련주 이런 쪽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되면서 폭탄 맞아버렸죠. 거의 뭐 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뭐 대충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그 가다 보니까 마땅히 들어갈 종목들이 잘 없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폭탄 맞으면은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원전 쪽도 보시면 한전기술 이런 종목 보시면은 거의 뭐 탄핵 부분 나오니까 폭탄 맞아버리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정책 1호가 원전인데 나가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원전이 겁나겠으니까 이제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신재생 쪽으로 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CS 윈드, 그러면 풍력은 왜 못 올라가느냐, 이렇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건 또 왜 못 올라가냐면은 태양광 풍력 다 못 올라가는,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바이든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게 아니죠. 미국의 석유를 더 생산해 가지고 그 석유 쪽으로 해서 활성화, 천연가스, 석유 뭐 이런 쪽으로 그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정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당장 그 태양광이고 나발이고 이게 다 지금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S 윈드는 미국의 풍력 이런데 그 수출하는 이쪽으로 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잘 올라갔는데, 지금 그게 깨질 상황이니까 겁나게 버리죠. 이런 상황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철강 이건 또 뭐 중국하고 뭐 관세 부분 이런 데서 영향을 받고, 그럼 뭐 여행 쪽 이런 쪽도 지금 장담할 수 없고, 그럼 화장품 이런 쪽도 심지어 그 화장품은 좋았었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었는데 VT라는 종목 얘만 지금 이상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제죠. 겁나 그림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뻔 했기에 이 또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미국이나 이쪽으로 수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살짝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꿈못 깨고 쭉 빠져버리는 이런 생각이 나오고 건드릴 테마가 잘못 건드리면 폭탄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는 어차피 지금 뭐 자동차 이런 쪽이 지금 맥못 쓰니까 지금 뭐 바닥에서 기고 있는 상황이고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만한 테마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린 증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만 묻고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유망한 테마는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유망한 거는 정치 테마가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 이건 왜냐하면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될 거고 그 다음 그거 있죠. 선관위가 아니고 대법원이 아니고 어디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그 판사가 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공석입니다. 전체가 7명인가 뭐 돼야 되는데 지금 모자랍니다. 그 대통령이 그 뽑으려고 하는데 그 야당에서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결과적으로 그 숫자가 모자라면 6명인데 그 중에 한 명만 반대해보면은 탄핵 나가리 돼봅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통과되느냐 하는 건 또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다뤄야 될 게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했느냐 부분입니다. 못하는 걸 해버렸으면 하면 안 되는 걸 해버렸으면 그거는 뭐 어떤 뭐 심각한 법적 소재를 갖고 바로 잡아 구속되겠지만 대통령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발생시키는 게 계엄인데 그걸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이건 무슨 국가 내란죄 이렇게 하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선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격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서 월권하는 그 부분들에서 있는데 이걸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판사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각이 다르다는 의미는 여권 성향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항상 보면 그 헌법재판소에도 이쪽 편 반 저쪽 편 반입니다 하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 소신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솔려갖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국민들이 또 그 야광목 들고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시위를 하겠죠. 탄핵시키라고 시위를 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시키지 말라고 대통령 지키기 그걸 했는데 지금은 탄핵시키라고 대통령 자르자고 또 시위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진보 쪽에서 하면 또 이 보수 쪽에 태극기 부대는 또 나가고 탄핵시키지 말라고 또 시위를 하겠죠. 이게 반반입니다. 또 조국 때부터 그렇고 뭐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반 쪽에 이건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선거해 보니까 트럼프 될 것 같다가도 민주당의 후보 나오니까 또 반 나눠져 갖고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정치성이 다른 이 부분 이게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장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탄핵하고 나서 내일부터 대통령 선거하자 이게 안 되고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되느냐 마냐가 또 한 5개월 정도 끝난 얘기입니다. 그럼 그동안 정치 테마들을 계속 붙들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탄핵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럼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건데 이때 움직이는 게 정치 테마주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종목들은 지금 사서 그때까지 들고 있으면 물론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그 2심 공판에서 만약 구속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래 때려갖고 대통령 처음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들 전부 나가리 돼봅니다. 장기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죠. 단타는 사람은 가능해요. 샀다가 그러기 전이면 팔아보면 되는데 길게 보는 입장에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 수가 없는 입장이고 김동연 관련주 살라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존재하는 한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60, 70%대 이상을 넘어가는데 김동연 후보는 지지율이 4%입니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쪽도 들어갈 수 없죠.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살 수 없는 입장이죠. 한동훈 대표 이것도 들어가려고 그래도 여권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네가 탄핵 정국에서 잘했니 못했니 하다 보면 이것도 같이 엮여갖고 이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죠. 말하나 말하고 홍준표 대구지사는 또 다 안 맞아 다 안 하죠. 뭐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대봤던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장기 투자로 붙들고 있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를 굳이 봐야 되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지수가 우리나라 정시로 봤을 때는 악재를 해소하고 돌아왔지만 미국 정시로 봤을 때
고점에서 지금 삐리삐리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여기서 올라갈 어떤 그런 그게 없다는 얘기죠.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사상 최고치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가자 그러기에는 미국 경제에 무슨 특별한 호재성이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스닥 지수 살아있는데 이것도 뭐 기술주 부분에 뭐 AI 쪽으로 해서 또 최근에 그것도 나왔죠. 그 양자 컴퓨터 구글에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또 이제 그 AI를 바탕이 있는 양자 컴퓨터에서 들썩거립니다. 근데 이것도 그 미국 기술주를 다 끌어올릴 만한 그런 정도의 재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높다 지금. 미국이 나쁘다가 아니고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건 악재입니다 이거.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항상 높은 위치에 오면 여기도 보시면 내려왔다가 다시 매물을 소화하고 들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밀릴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호재가 있냐 악재가 있냐 따질 필요 없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만 뒤로 기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국내 증시의 탄핵 정국의 악재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미국 증시가 꺾이면 얘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지만 안정을 찾으니까 올라갈 것 같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도 혼란스러운 정국인 것은 맞기 때문에 마음 놓고 위로 올라간다 몰빵이다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수가 만약 혼란스러워진다면 예전 같으면 전쟁 관련주 혹은 뭐 석유 관련주 이런 쪽 테마주들이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지금 보시면 빅텍 완전 바닥을 기고 있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한다고 한일 단조 급등했다가 지금 급등했는 이 시점보다 더 내려와 버렸습니다. 거의 빠져버렸죠. 무기 지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그런 정신이 어딘노가 돼버리죠. 쭉 빠지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우리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크라이나 입장에 이거 거절하기 참 좋죠. 무기 지원해달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너한테 무기 줄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봐라 지금 우리가 전쟁 터지게 생겼다. 이렇게 되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지원 꽝 됐다 이런 얘기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죠 지금. 그때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니 많이 그러고 있고 중동 전쟁도 끝나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방산주 다 빠지고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럼 증시가 빠질 때 인버스 개념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마땅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금이라도 급등해주고 있으면 지수가 빠지면 그러니까 악재가 생겨갖고 증시가 폭락하면 금이 대안이 돼갖고 이제 안전자산 금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또 간단히 읽어보면 되죠. 금 하면 또 엘컴텍이죠. 금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까지 갔으니까 사상 최고치니까 비트코인이 가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또 뭘 봐야 되나? 우리 기술 투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관련주인 우리 기술 투자가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다. 1대1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면 우리 기술 투자도 관련주라면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이만큼 빠져버렸죠.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주가 안 된다. 업비트 수익으로 해서 얘가 올라간다는 수익성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쪽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들어갈 만한 게 마땅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조선 관리주 들어가고 싶어도 이 뭐 조선이 트럼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과연 트럼프를 믿을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회의를 가집니다. 말로는 그냥 한국 조선이 뭐 하지만 미국 군함 매척 수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 전체가 호황이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올라가려면 중국하고 조선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지금 선박 수주 이런 면에서 중국한테 우리가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거 내려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내려왔거든요. 밀렸다는 얘기예요. 밀렸는데 트럼프하고 전화통화하고 나서 다시 반등했는데 미국 군함 매척 수주한다고 해서 중국하고 경쟁이 밀리고 있는 이 악재가 해소됐느냐? 그게 해소된다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 만한 게 없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마땅히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안이 없을 때 지수가 뒤로 밀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잘 가다가 뒤로 악재를 만나갖고 계속 못 올라가죠. 올라가다 밀렸다 올라가다 하기 때문에 악재를 받아 지수가 꺾이는 날은 지수 꺾이는데 우량주 쪽으로 갈 수가 없죠.
인버스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갈 만한 게 없다. 그럼 뭘 가느냐 했을 때 그때 만만하게 갈 수 있는 게 정치 테마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꺾이면 이 정치 테마주 중에 뭔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뭐 갈지는 모릅니다. 이건 재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뭔가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혹은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출마할 느낌을 준다. 뭐 이런 쪽에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도 급등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단지 기대감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관련주가 가장 유망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상으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막상 대선이 들어가가지고 그 야당 후보의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고 그다음 여당 후보의 누군가가 나오겠죠. 나오면 달라집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지지율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80%고 나머지가 5%, 4%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80%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생각인데 이게 야당 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돼버리면 김동연 후보는 나가리 됐죠. 그럼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이재명 관련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 여권의 후보 중에 오세훈부터 해갖고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그다음 유승민 뭐 많습니다. 이쪽에 또 등장해갖고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 딱 됐을 때 간단히 잡아서 이재명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둘이 붙는다고 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쪽에서는 압도적 지지지만 반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반 나누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반반 나누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죽어도 싫기 때문에 난 이 사람 찍겠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반반으로 나눠서 난리를 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미 급등해 있는 이재명 관련주는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올 거고 이쪽에 누군가가 대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위로 급등하는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가능성이 높지만 이도 당내 뭐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동훈이 가장 높으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데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뉴스를 보면서 관련주가 급등하는 걸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 테마주 중에 기존에 많이 올라와 있던 오리엔트 증권 같은 이런 종목, 그 다음 동신건설, 에이텍 이런 종목들은 한계치 왔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급등, 묻지마 급등하기에는 지금 동신건설 보시면 더 못 올라가고 주춤주춤 하고 있죠. 2만원짜리가 6만원 왔으면 3배 왔기 때문에 쉬었다 가야 됩니다. 가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들어가기 위험 부담이 크니까 안 되고 대장인 오리엔트 전공을 들어가려고 그래도 얘는 너무 많이 올라왔죠. 지금 뭐 1,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대 갔으면 6배 정도 왔기 때문에 대장인이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만약 들어간다면 이재명 관련주에 들어간다면 정책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인맥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저출생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출생은 물론 말은 맞습니다. 저출생 무슨 공약을 내세워 갖고 하겠지만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된다. 대통령이 정부에서 낳았는데 1억씩 준다고 하는데 애를 막 놓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거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니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높다고 봅니다. 공공주택죠. 지금 범량건영이 그런 쪽으로 의미를 해갖고 정책주 의미로 붙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너무 여러 가지가 붙었어요. 1,000원짜리에서 급등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 모듈 주택 쪽으로 해서 떴다가 그 다음 또 그 공공주택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애매한 색깔이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종목들 그다음 KD라는 종목 이 종목도 지금 워낙 저가형이니까 대장격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00원짜리 밑에 종목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투 종목으로는 안 맞다 이래서 얘는 안 들어가는 거고 뭐 일성건설 같은 이런 종목 그다음 뭐 NX 이것도 이제 가구 이런 쪽이니까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건 이제 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정책 관련주 쪽으로 괜찮지 않나 싶고 이 위나이텍이라는 종목이 데크플레이터인데요. 공공주택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 이 종목도 지금 너무 여러 다리를 걸쳤습니다. 김동연 관련주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 매매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 김동연 관련주에서 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 줄 알고 들어가 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공공주택으로서 정책주로도 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테마 한 서너 가지 섞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아니더라고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악재 쪽이 반응이 더 많이 돼버립니다. 그 예를 들어 갖고 이 종목을 김동연 관련해서 잡고 있는데 김동연 꽝 됐다 이러면 그 꽝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이 꽝 됐다 이러면 그 꽝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이 꽝 됐다 이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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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정책 관련주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막 올라가도 얘는 못 올라가고 거꾸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죠. 김동연 관련주가 급등해갖고 SG글로벌이 상한가를 쳤는데 위나이텍은 올라가다가 꼬리다고 쭉 내려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장점은 이재명 정책 관련주 이런 느낌으로 해서 들어가지면 심각하게 급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관련주로 딸려서 안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 정책주들이 올라가고 뭐 공공주택 쪽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나 제가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재명 관련주 중에 가장 좋게 보는 거는 한국종합기술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 종목이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한국종합기술은 이때부터 발동 걸렸습니다. 여기서 관련주를 해갖고 이제 끌어올리다가 누르다가 아니고 이제 물량을 잡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면 안 가지고 있죠. 세력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면 자기들이 사면 평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샀다가 던지면서 쭉 빼버립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지면서 막 흔들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처음에 맞는 줄 알고 따라 돌았다가 팔면 아니네 그러고 다시 팔아버리죠. 이게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털리고 나서 여기 이 부분에 행보하면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다 털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땡겨 올려버립니다. 땡겨 올리면 여기서 털린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잡아갖고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승 초입이다. 길게 봤을 때 여기서 보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제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보고 이 종목 설명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한국종합기술 관계 대표이사하고 몇 명이 이재명 지키기 운동본부 이쪽에서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니 많이 이럴 때 이재명 지키기 무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켜야 되니까. 2월 달에 재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주에서 연결 지으면 이건 2월 달에 재판할 때까지 관련되는 이재명 다른 어떤 인맥보다도 동신건설 딴 거 없죠. 안동에 공장이 있다는 이 하나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건 관계가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머스크가 트럼프 만세하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 머스크가 더 잘 나가고 있죠. 이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밀어주는 사람 키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이 사람을 키워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주봉월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지금 매물대 엄청나게 1년 가까이 1년 2년 2년 가까이 있던 매물대에 도착했는데 이 부분을 뚫고만 올라가 버리면 월봉으로 봤을 때 위로 열려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거기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북경협주의 유신 이쪽하고 비슷한 철도 건설 이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남북 철도 어쩌고 얘기 나오면 이 종목에서 유신보다는 이 종목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이 종목이 남북 경협 쪽에 이런 테마 쪽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관련주가 많지만 그중에 한국종합기술을 개인적으로 어제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놓친 거예요, 사실은. 어제 이거 지금 뒤로 밀렸었잖아요. 분봉으로 보시면. 분봉, 5분봉이죠. 어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밀렸단 말이에요. 잡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일 한참 하고 있다 보니까 쭉 가버려가지고, 이러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와버렸는데, 이건 지금 잡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거, 내려오더라도 5일선 만나면 올라갈 거고, 올라가더라도 좀 누를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되더라도 이때쯤에서 한 100만원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길게 보는 사람은 금액 맞추려고 7,400원에 잡을까, 500원에 잡을까, 100원, 200원 연연 안 합니다. 그냥 뭐 올라간다 싶으면 이쯤에서 그냥 대충 이 범위안에서 여기서부터 대충 한 이 정도 선 사이에 이 안에서 그냥 대충 100만원 이렇게 사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냥 이거 시간의 단일가에서 3.5% 빠졌으니까 7,150원이죠. 그럼 제일 좋은 합리적인 가격은 7,150원이라고 봅니다.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때 사면 됩니다. 그냥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몰빵하는 게 아니고 100만원치를 그냥 여기서 사버리는 겁니다. 만약 시간의 단일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시간의 단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지금 3.5% 빠지니까
빠져서 시작하겠죠. 대충 이때쯤에서 100만 원 사버리면, 지금 돈이 없죠. 54만 원밖에 없죠. 가지고 54만 원 사고 다른 것 좀 팔아갖고 일단 대충 좀 사놓으면 된다. 이런 의미로 사고, 그 다음 내려오면 밑에서 한 번 더 잡아주고, 내려오면 한 번 더 잡아주고, 이러면 한 300만 원 되죠. 100만 원 잡고, 내려오면 100만 원 잡고, 여기 오면 100만 원 하면 300만 원 잡죠. 이렇게 잡고 길게 보고 가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의미로, 이 종목은 현재까지 잡고 싶다. 정치 테마 중에 이재명 관련주 중에 아직 급등하지 않은 따끈따끈하면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연결해가지고 나머지 정치 테마주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쪽은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뜨고 있는 게 남북경협주입니다. 이 부분은 남북경협주의 방송이 좀 길긴 한데, 인디에프 상한가 들어갔고, 일신석재 상한가 들어갔어요. 인디에프는 25%네요. 일신석재가 대장입니다. 남북경협주 현재로서의 대장입니다. 일신석재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쪽에 땅이 있습니다. 일신석재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돌 캐가지고 깎아갖고 뭐 만드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돌 캐기니까 비무장지대에 있는데 산 같은데 이런데 암석을 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있는데 이게 평화공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한참 켰었죠. 남북한의 평화를 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평화공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쟁에 대한 완충 역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나가리 돼버렸는데 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면 우리 쪽에서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 아무 말 안 해도 우리끼리 여기서 평화공원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유망한 할 만한 종목이 일신석재에 대해서 얘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1등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철도 쪽으로 지난번에도 철도가 강했으니까 철도 쪽으로 해서 보니까 부산 산업이 가장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잘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왜 올라가느냐면 실적이고 나버리는 거 없고 부채비율 유보율 양호한 데다가 뭐가 가장 돋보이느냐면 얘는 유동물량이 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유동물량 50만 주 종목 잘 없을 거예요. 전체가 100만 주밖에 없는데 50만 주니까 물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력이 잡아서 그냥 땡겨올리면 날아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대전격으로 움직이는데 철도 관련주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유동물량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얘가 지금 좀 강한 편이고 금요일 날은 푸른 기술 얘도 철도 관련주로 이제 2등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따로 움직이는 게 제가 잡았던 유신이라든가 아니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어디가 본지 그쵸?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데 이 남북경협주는 왜 개인적으로 좋게 보느냐면 당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현 정부 보수 정권과는 반대가 된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친일 쪽, 그 다음 친미 쪽, 이런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갈등을 유발해서 지내고 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랬고, 북한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일본하고는 갈등을 일으켰고, 미국하고도 조금 약간 어득지간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바뀌면,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하고는 미군 철수시키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북 통일 쪽에다가 비중을 상당히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강할 겁니다. 통일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보수는 반대하겠지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상방울이 북한에 자금 지원하고 할 때 이재명 성남 지상가 그때 일어난 일이죠. 북한이 그때도 당시에 돈을 막 주는 이런 쪽의 역할을 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통일 부분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고 남북경협주가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현 정부하고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걸 급선회해서 바뀌면 다시 특히나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하다는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지난밤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남북경협주인 일신석재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건 트럼프 효과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하다. 이 부분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북한하고 아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면 남북 대화로 급선회할 수 있다.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올라갈 것이냐 했을 때 일신석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평화공원이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북한 동의 없이. 그래서 대장으로 움직인 거고 그 다음 움직이는 거 보시면 인대프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죠. 이게 개성공단입니다. 옷 만드는 회사. 인대프, 그 다음 신원. 대장이 인대프이기 때문에 지금 인대프를 제가 찍은 겁니다. 가장 강하게 움직이죠. 그림상으로 보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 신원, 뭐 JST나 예전에 저도 이거 눌러보면서 이거 예전에 참 그랬지. 남북경협주 때 개성공단 할 때 했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시면 잘 나갈 때 이게 참 가고 있던 종목이 여기까지 빠졌죠.
500원짜리까지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그게 이제 돌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문재인 정부 때 여기까지 갔던 2,000원 가던 종목이 개성공단 부사지고 하면서 500원까지 갔던 얘기입니다. 2,000원짜리 500원 갔으니까 엄청난 그 충격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못 들어간 이유는 개성공단 지금 다 부사놨기 때문에 북한에서 다 지금 폐쇄시켜놨기 때문에 이거 다시 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투자해갖고 들어갔는데 정권 바뀌어갖고 또 갈등 생기면 또 다섯 불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아난티 같은 종목, 금강산에 골프장 뭐 호텔이 있다고 해갖고 급등에 금강산 관련주 했는데 금강산에 호텔이고 지금 남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해본지 모르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든지 하면 또 문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안 되니까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뜻 들어가기 좀 어려워서 저는 이쪽은 아니라고 보고, 일신석재는 평화공원은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요. 그건 가능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철도를 그나마 왜 좋게 보느냐 하면, 철도는 건설해 낸다고 해서 그 철도 자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죠. 문제가 생겨서 철도는 닫아 놓더라도 문제가 풀리면 다시 또 열면 되니까. 그래서 철도를 건설하는 이 자체는 북한의 철도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협상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유신이라는 종목을 저는 일단 잡고 있습니다. 부산산업은 유동 물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건 들어가기 좀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철도 관련주 중에 제가 잡은 게 유신이고 여기다 잡았고요. 그 다음 유신하고 경쟁해볼 만한 종목이 제가 봤을 때 한국종합기술이다. 이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는 요런 쪽 부분까지 포함하면 원래 유신하고 한국종합기술하고 도화인지니어링 이 세 종목이 철도 관련한 종목입니다. 원래 자체가 비슷한 일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중에 유신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한국종합기술도 겸사겸사해서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가지고 있고 잡고 있고요. 그 다음 여전히 뭐 항상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도 좀 지친 것 같고 우크라이나도 지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젠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유럽에 있는 군대가 주둔을 하고, 나토하고는 다르죠. 주둔해 갖고 평화를 지켜주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협상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나토 가입 안 하면 되죠. 안 하고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럽의 군대가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안심이 좀 될 수 있죠. 어느 정도. 나토 가입보다는 덜하지만, 나토 가입은 왜 중요하냐면 나토 가입 돼버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면 나토 가입된 영국 전체가 러시아하고 같이 전쟁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러시아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그 러시아 유럽 군대들이 거기 가서 지원해주는, 요거는 이제 언제든지 러시아가 다시 공격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반대는 안 할 겁니다. 사고 싶으면 너가 물러가라 하고 그냥 쏴버리면 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안 듣는 입장이면 차선책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될 가능성 여기 있고, 그 다음 중동 쪽은 네타냐후가 트럼프 취임 선물로 종전할 겁니다. 그거는 네타냐후 마음입니다. 그거는 하마스 마음이 아니고 뭐 팔레스타인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이란이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이란은 찍소리 못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 하나만 익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못 띱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죠. 입국 다물고 하니까 네타냐후 마음입니다. 네타냐후 마음인데 대통령 취임하기 1월 20일 이전에 대통령 취임 선물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종전해갖고 중동의 평화, 그럼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휴수교를 맺고 이러면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는 또 서로 반대파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동이 좀 다른 색다른 구도로 확 바뀌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합치면 우크라이나 재건, 중동 재건, 요것도 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데, 요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 하면 보통 SG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모듈을 해갖고 법령 건정을 높게 보지만 이건 1,000원짜리이기도 하고 실적도 별로고, 삼부토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삼부토건은 김건희 여사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입김 뭐 이런 걸로 해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 이런 느낌으로 간 게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삼부토건이 기업 부실로 인해가지고 그 지금 또 그 결산 시즌이잖아요. 감사의견 거절 이랬으면 상장 폐지되니 말이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500원 같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언제 폭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조심해야 돼서 저는 이 종목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SG가 가장 유망해 보이고요. SI 스틸텍은 실제로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대장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얘도 한계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SG 이런 쪽이나 그다음 뭐
나머지 또 전력 쪽에 뭐 다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농업 기계 쪽에 TYM이라든가, 그다음 대동기업, 뭐 대동 이런 쪽 우크라이나 농업 활성화 필요하니까. 근데 이쪽은 또 정통적인 재건 쪽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라서 요건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거고, 그래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저는 SG 쪽으로 선택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에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되면, 예전에 중동 전쟁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게 SY라고 봅니다. 이거 7,000원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중동 전쟁 딱 터지고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한미글로벌은 원래 중동 쪽에 그 하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요 SY라든가 그다음 한미글로벌, 유신도 여기 살짝 묻어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따로 움직이니까 요런 쪽 움직임들이 중동 관련주 이렇게 보면 되고, 히림이 중동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저는 이 종목도 별로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히림 건축사무소가 김건희 여사 그 미술 전시관인가 뭐 거기 공사해가지고 김건희 관련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 이름이 묻힌 종목들은 일단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 폭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예 빼버리니까 마음 편하다는 얘기죠. 안 사는 것만이니까. 빼보고 보니까 뭐 대충 이런 쪽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중동 휴전 관련주 이런 쪽이 괜찮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당분간은 제가 이게 보는 종목은 정치 테마주하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하고,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중동 휴전 관련주 이런 종목 쪽으로 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와, 1시간 20분 동안 떠들었는데요. 대본 없이 이렇게 떠들기도 쉽지는 않은데요.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고,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고, 제가 말했는 내용 중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저는 그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그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댓글 참고해서 다음 방송 때 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그 홀딩을 하는 쪽으로 갈 거고, 변화가 생기면 그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변화를 조금 줬다, 예를 들어서 뭐 SG가 올라가 갖고 100만 원치 팔아 가지고 요걸 뭐 그 유신으로 좀 옮겼다, 요런 거는 그냥 뭐 그래봐야 방송해봐야 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대충 건너뛰고, 특별하게 뭐 이건 이 종목이 위기 상황이라서 다 정리를 했다 이럴 때는 우크라이나 쪽에 SG를 다 팔았다 이럴 때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당분간 이렇게 해서 남북 경협주 쪽으로 해서 지금 제일 관심으로 두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요 종목을 신규 편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요거 편입하면 제가 다시 방송을 한번 짧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까지의 계엄령 이후에 일어난 이 기간 동안의 제 경험을 한마디로 줄이면 위기감을 느꼈지만 천만다행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나마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아직 1,194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데 상당한 힘이 된다. 그 투자 기관 중에 저런 게 있죠. 첫 번째 투자 원칙, 절대 손해보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무조건 지켜라 하는 거.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말라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손해를 보지 않으면, 수익이 나 있으면 급락할 때도 붙들 수 있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그 인내심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빠져가 930만원까지 빠졌을 때도 큰 손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0만원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감내하지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인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생긴다면 방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요런 정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 듣고 계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